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올해 어떤 이슈들을 다뤘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4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통합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올 한 해 내내 대구 경북에서는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5월에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네. 이철우 경북도의사가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네. 정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이 논의가 불붙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방안으로 행정통합 추진이 좀 빠른 시계로 돌아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네. 이후에는 국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 특별법안을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네. 일단은 이 시기에는 잠깐 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통합하고 나면 통합청사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렇죠.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북도청의 경우에는 청사를 대구광역시 상격동에 있던 청사를 옮겨온 것이 네. 불과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당시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옮겨왔던 배경에는 이 북부권이 경북 중에서도 그동안 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안동과 예천에 이 통합청사 이전을 해왔는데 네. 이게 10여 년 만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는 거냐. 네. 이 문제가 이 북부권에서 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이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군 권한을 유지하고 재정도 그대로 보장하겠다. 그리고 북부권의 경우에는 균형 발전 방안을 특별하게 좀 마련하겠다라고 네. 하는 중재안을 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부권 발전, 균형 발전안이 기존에 나와 있던 개발 계획들과 크게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이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네. 특히 이 북부권의 시민들 중심으로 만약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경북도청 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거다. 지금도 도청 신도시 조성하던 계획 속에서 보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10년이 다 돼가는데 인구가 지금 약 3만 명 선에 네. 멈춰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가 특히 안동과 예천 그리고 안동 예천 인근의 이 북부권의 시군들까지 좀 확산되면서 이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하는 행정통합이 오히려 북부권에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우려 속에서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광주 전남, 이 충청 지역까지도 행정통합 사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적극 지원을 약속했었는데요. 네. 다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런 기대가 행정통합만으로 실현 가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왔고 네. 특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이 국정 상황이 급 변동을 하면서 네. 사실상 2024년 연말까지 특별법안 상정 자체가 좀 시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방소멸 문제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는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네. 2025년 한 해에도 행정통합이 대구 경북 중심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전국 단위로 지방자치제도 행정구역 체제 개편 방안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안동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안동댐과 이마댐에 있는 물을 직수로 네. 수로를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입니다. 길이는 약 110km의 배관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대구만 놓고 보면 대구가 지금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 우려가 한 30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미공단에 지나온 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있을 텐데 이걸 정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네. 언제 또 91년 페놀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특히 대구시에서는 치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안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낙동강 상류로 간다면 그 구미 살짝 위쪽보다 아예 더 위쪽인 안동댐 이마댐 물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냐. 이게 대구시가 추진한 배경이었고요. 네. 안동의 경우에는 이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한 것이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주변에 이 보호 지역이 너무 많아서 네. 안동 지역은 개발 자체가 너무 더디다. 이 수자원 보호구역 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애물단지를 오히려 안동시가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좀 삼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 안동댐물을 공급해 주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개발되는 효과들을 안동시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맞닿으면서 안동시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 대구시의 수돗물을 안동에서 공급하게 될 경우에 이에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기업 유치 그리고 산업까지도 좀 활성화하겠다는 게 안동의 목표였습니다. 네. 때문에 지난해 7월에 대구시장, 안동시장, 환경부 장관이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논의를 진행을 했고 네. 이 환경단체들은 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동댐에 낙동강 상류의 물이 안동 시민의 것만은 아닌데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유량도 부족해지고 안동에 있는 시민들만 이 혜택을 입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구가 치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라고 하면 낙동강, 대구보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도 치수원을 옮기겠다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낙동강 물 자체를 좀 맑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반대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관건이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네. 이 110km에 달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려면 들어가는 예산이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 누구 돈으로 할 거냐? 그러네요. 네, 이거 대구시에서 돈을 댈 거냐? 안동시가 이 도수관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는 이득을 얻을 것이냐 했을 때 이 예산 문제를 결국 풀 수 있는 것은 환경부 손에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물은 안동에 있다고 해서 낙동강이 이게 안동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환경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대구 시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이 돈을 정부가 쓸 수 있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 정도의 돈을 쓴다면 다른 지역도 우리도 치수원을 옮기고 싶다.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의 속도가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이 국정 문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 이슈 역시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이었죠. 영풍의 총괄 대표 그리고 제련소장 등 대표이사 2명 그리고 원하청 임직원 10명 그리고 영풍 법인까지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주요 쟁점들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석포제련소가 문제가 된 게 1, 2년이 아닙니다. 한 그렇죠. 10여 년이 됐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 이 낙동강 문제와도 또 연결되어 있는데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곳이 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석포면의 경우에는 낙동강의 발원지에서 최상류 지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아연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기 때문에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리고 오염 물질들이 꾸준히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이 문제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때문에 조업 정지 처분도 받았고 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환경부에 여러 건의 수백 건의 적발이 있어 왔습니다. 네. 때문에 이 석포제련소가 꾸준히 2015년부터 21년까지 낙동강에 1000번 이상 카드뮴 오염수를 방출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요. 네. 또 2018년에는 토양 오염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염된 이 부산물들을 그대로 그 제련소 인근 땅에 묻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토양을 꾸준히 오염시켜 왔다. 네. 그리고 이 오염된 토양이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또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에만 이 오염 물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지까지도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오염 물질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봉화군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네. 때문에 이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련소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단체의 이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네. 관련해서 또 산업재해 사고가 또 연달아 2024년에 일어나면서 영풍제련소의 이 대표와 그리고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네. 이 문제는 이 한 기업의 뭐 임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봉화군 입장에서는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얻게 되는 일자리 문제까지 네. 있다 보니까 제련소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하든 또는 폐쇄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들이 반영된 가운데 네.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문제 2024년에도 불거졌지만 역시 2025년에도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신중하게 좀 접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올해 또 소나무 재선충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지역 생태계와 축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해서 방역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걸리게 되면 100% 고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5년 동안 이 경북에서만 120만여 그루의 이 소나무를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이 감염되고 나면 베어내지 않고서는 이걸 처분할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이 주로 포항, 경주, 안동 지역이 이 피해를 극심하게 입었습니다. 잎이 붉게 변하고 주변에 감염시킬 이 전파의 우려가 있다 보니 네.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나무를 베어내는데요. 최근 들어서 산림청이 이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리기 전에 좀 방제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지적이 있어 왔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2024년에 이렇게 심각했다면 2025년 역시 특히 1, 2, 3월에 사전에 방제 작업에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야 된다. 그리고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네. 이 주변을 방제하고 고사목을 좀 베어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산림이란 게 우리가 다니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걸 감시, 관리하기 위한데도 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역시 지금 이 농장 출입 통제나 뭐 집중 소독, 살처분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다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특히 2024년에 발생했던 영천, 안동, 예천 이곳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작업 때문에 살처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농장주 입장에서는 내가 애써 키운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우리 돼지가 감염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고 전파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올 한 해 좀 있어 왔는데, 이 역시 재선충병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역시 2025년에도 네. 우리가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경북 지역 축제들이 또 큰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특히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리고 네. 월영 야행이 좀 더 돋보였는데요.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네, 안동의 경우에는 특히 탈춤 페스티벌의 관광객 방문이 약 15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동안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요식업가죠. 백종원 씨가 함께 합류하면서 네. 좀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한 게 효과를 봤던 것 같은데, 다만 접근성 그리고 숙박업계의 좀 바가지 요금 이 부분도 안동시가 좀 적극 나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네. 이 영주의 풍기 임삼축제 역시 방문객이 2023년보다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봉화의 송이축제는 이번에 송이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매출도 줄어들게 됐는데, 이 자연자원에만 좀 의존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을 2025년에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경북의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한번 찾았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25년에도 과제로 좀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2024년도 이제 주요 이슈들 쭉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네.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현상, 이 노년층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이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물 문제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소나무 재선충병 역시 이게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경북은 환경 문제가 또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야 이 지역을 찾아오는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지방 정부들은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올해도 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 결산 특집으로 2024년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